민주평통 브라질 협의회 출범회의 사회를 맡은 손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출범회의는 17기 자문위원으로서 조국의 대통령께서 드리는 위촉장 및 임명장을 받는 영예스러운 자리이자 우리 브라질 협의회 17기 출범을 우리 동포사회에 선포하고 앞으로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영예롭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자문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부 출범회의와 제2부 통일강연회로 나누어 진행되겠습니다. 제1부 출범회의는 자문위원 위촉장 및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 대통령 영상 메시지 상영, 제17기 협의회 임원 선임 보고, 협의회 사업계획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김영수 교수의 특강 및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연 후에는 간단한 저녁 만찬을 준비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시고 계신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이어 브라질 국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출범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대통령 박근혜 대표. 위촉장 김춘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나병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나성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박대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박희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방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송수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신상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장도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손영훈. 브라질 협의회 간사의 리마. 2015년 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박근혜 대도.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끝나면 선서자 대표 임살롬이라고 말할 때 자문위원 각자 성함을 말하시고 손을 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브라질 협의회 자문위원 임샬롬.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브라질 협의회 출범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원경낙지에서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관을 대표하여 주성파오로 총영사관 홍영종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지수 사무관님과 김천무 중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의장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으시고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섬나라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하나의 대륙을 만든다는 새로운 외교 전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선년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가슴 깊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동포들께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브라질 협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많은 젊으신 분들이 임명이 되는데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오늘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광복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열어가는 희망찬 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굴의 용기와 도전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기 자문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이로써 제17기 브라질 협의회 출범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입니다. 귀한 자리에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제 오후 늦게 도착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항까지 맞이해 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를 느끼고 오늘까지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에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통일의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12시간 전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8월 4일 아침 7시 20분 휴전선에 남북한계선 철책이 있는데 휴전선에서 2km씩 북으로 2km씩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야금야금 북한이 자꾸 그 선을 당기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찰 수색조가 혹시나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해서 수색을 하러 나가던 중에 21살 하씨성을 가진 부사관이 발목질을 밟아서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멀리 날아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23살, 2살 형인 김모 하사가 그 동생 하모 하사를 구해가지고 나오던 중에 또 발목질을 밟아서 오른쪽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지뢰가 아니라 북한이 7월 26일부터 8월 초에 예상되는 휴전선을 월경해서 침투했다가 도망가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여러 번 했는데 아마 그때 우리의 필통만한, 나무 필통만한 목함지대, 집에 나무로 만들어서 금속 탐지기에도 잘 탐지가 안 되는 목함지대를 설치해 놓고 도망갔던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젊은 병사들이 순찰을 나갔다가 정찰을 나갔다가 다쳤습니다. 조사도 다 끝났고 북한 지뢰입이 분명해서 UN 사령부를 통해서 북한에게 항의를 했지만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노동신문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는 우리 지뢰 아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러는 속에 결국 8월 4일은 8월 5일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신 이호 여사께서 평양을 방문하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군도 상세한 조사를 하다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금 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8.15 담화에 일본의 사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는 그것은 둘째치고 북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조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의 정세는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의장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평통 장로님들과 함께 하기를 아까도 요청하셨습니다. 8월 5일 날은 경원선 복원 사업에 직접 참석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의지를 밝혔고요. 여러 가지로 8.15 해방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바로 앞으로 다가온 5일 후의 광복절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 목표를 성취 못할 듯합니다. 통일은 결국 주변 정세를 잘 읽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 힘을 모아야 되고, 또 하나는 통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지만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은 평화롭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 길이 덜 갈등을 일으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을 줄여서 드리면 결국 8월의 남북관계 동향은 1년 전 올해 초에 생각했던 그런 기대보다는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법원 기공식에 참석하셨고 통일 미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북을 통해서 혹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까 했지만 김정은은 편히 쉬다 가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묘양산에 예정 없이 이틀 동안 숙박하게 하고 비행기 타고 떠나는 동안 김정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본인이 초청했으니까 혹시나 만나주겠지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였다는 것을 이번에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날 만찬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떠날 때는 한번 만나줄까 했던 기대. 결국 우리는 늘 우리의 기대를 앞서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정확히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8.15 5일 후로 다가왔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9월 27일 추석 다가오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북한이 5.24 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나만이 사과하면서 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3개월 전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피부치를 50년, 60년, 70년 동안 못 만나시는 그 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신 한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는 사이 8월 6일 날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RF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악화는 미국 때문이다라고 강조했고 미국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면 제2의 한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대신 우리 북한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철회만 하면 핵을 포함한 모든 이슈가 해결될 거라는 달콤한 사탕도 던지곤 했습니다. 잊지 않고 우리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역동적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변하지 않던 상수가 대부분 다 변수로 전환하고 있어서 더욱더 주변 정세를 정확히 읽어내야만 합니다. 한일 관계, 걱정 안 하던 참 좋은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악화돼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한중관계, 사실 중국과 한중관계 요새는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자랄 때는 중공이었습니다. Red China. 그러나 지금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중공이라 그러면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묻던 학생도 있습니다. 88 올림픽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88 올림픽은 몇 년도에 일어난 올림픽이냐고 묻습니다. 학생 몇 년생이지 그랬더니 95년생이요. 네? 95년생 신입생은 88 올림픽이 몇 년인지를 모른답니다. 자기 태어나기 전이라서. 이제 선생으로서 가르칠 때도 우리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만 얘기하고 학생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튼 이 한중관계, 북중관계 이런 속에서 탈레전의 추세가 거대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분단 70년의 질곡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뭐 물병 몇 개 하고 이렇게 샌드위치 있는데 외국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는 이 배가 나와야 존경을 받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귀신같이 눈을 보지 않고 배를 딱 봅니다. 오, 강부다. 오, 조금 강부.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가실 때는 배를 나온 분들을 먼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아니고는 배가 나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운수물놀이장에 미용실에 갔다가 잠깐 찍었습니다. 북한은 무슨 머리형으로 해주냐 그러면 2호, 18호 그럼 이렇게 깎아놓고 1호 그럼 이렇게 깎아놓습니다. 잘 보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여성 연예인들이 어떤 스타일인가. 많이 다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7, 8개 바뀌었는데 18개까지 있어서 이건 저 같은 감각이 없으면 찍어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자부심을 갖고 보십시오. 자, 1호인데 평양 아동병원에 갔더니 요 의사입니다. 김시성을 가진 요 의사가 인민의 지상낙원인 우리 공화국에서 충성동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옆에 가서 잠깐 찍었죠. 야, 곱다, 이쁘다 찍으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머리형이 관심이 있어서 찍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고백합니다. 남자들 머리도 있으니까 각자 보십시오. 내 머리는 어느 머리인가. 우리 김천군 전무관님이 아주 여기 15분에 딱 야,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애태운 세월 안 된 날이 지나버려